새로운 한 달이 시작됩니다. 오늘 8월인데요. 8월 첫 거래일의 출발점,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또 한 달의 움직임에 있어서 중요한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7월은 6월까지 잘 달렸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는 증권가의 일부 시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 달 내내 양봉을 기록하면서 잘 흘러갔습니다. 5% 이상의 상승으로 월간 수익률을 기록한 코스피입니다. 8월 더 갈 수 있을까요? 8월 1일 예정대로 미국 백악관에서는 상호 관세를 발효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개장 전에 대만의 20% 관세 부과까지 여러 가지로 업데이트된 관세 내용에 시장은 잔뜩 얼어붙은 모습인데요. 첫 거래일의 분위기 어디서 투자 포인트 맞춰봐야 될지 보시죠. 자, 프리마켓 시세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간밤에 이제 관세 이야기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오늘 밤에 발표가 될 고용 지표에 대한 우려감 반영하면서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미증시는 빠졌고요. 빅테크가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이것이 방어하지 못한 채 대다수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빅스 지수가 또 한 번 8%의 급등을 나타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도 1%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하이닉스가 한 2% 정도 다시 어제 반등을 반납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간밤 테슬라가 빅테크 안에서 유일하게 또 크게 빠졌습니다. 에코프로 BM,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도 이번 주 반등한 이후에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는 알테오젠이 크게 빠지는 모습인데요. 간밤에 미국의 의약 업체들 대다수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약값 인하와 관련해서 17개 미국 제약사에 서한을 보낸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가장 크게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빠졌다는 점도 우리 시장에 영향 줄지 체크해 보시죠. 6위부터 10위까지의 움직임입니다. 역시 생존 신고가 들어온 쪽은 많지 않고요. HD 현대중공업뿐입니다. 1.94%의 상승으로 현재 50만 원 지켜내고 있는 상황, 대다수 하락의 움직임 나타냅니다. 자동차도 오늘 추가로 더 빠지네요. 다음은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에 힌트 보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관련해서는 지금 인바운드 수요 쪽에서 이 성형외과라든지 피부과라든지 이런 미용 측면에서 들어왔던 관광객들에게 이제 앞으로 세제 공제가 안 된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졌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한 글로벌 텍스프리가 오늘 프리마켓에서 24%의 하락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좀 싸늘한데 이 여파도 잠시 후에 시간 된다면 좀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조선 쪽 여전히 좋습니다. HJ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까지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한화시스템이 어제에 이어서 방산 안에서도 유독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난티가 1% 반락하는 움직임도 나타내는데요. 단일 테마였을까요? 잠시 후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의 경쟁력, 다시 한번 어제 이뤄냈던 한미 협상에서 확인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유한타증권의 리포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한미 조선 업체의 시총보다도 큰 어제 이 1,500억 달러에 달하는 조선협력 펀드 규모에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 영향은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번부터 볼까요? 일단 한미 조선업을 통틀어 놓고 봤을 때 시총 규모에 비해서도 이 1,500억 달러라는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발표가 됐던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여러 가지 업종을 포함한 이 협력 펀드가 2천억 달러였잖아요. 그것 대비로 봤을 때 조선에 집중하겠다, 힘 실겠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이 내용 자체가 서프라이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협력펀드 직관적 수혜를 받는 곳 가장 첫 번째 포인트는 정책금융 지원에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노후화된 조선소를 살리는 것. 그렇게 되면서 조선업을 재건하겠다라는 트럼프의 그림인데 여기에 있어서 사실 그 막대한 투자를 누가 감당할 것인데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서 숨통이 트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필리조선소를 갖고 있는 하나오션의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유한타증권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오션 대비로 봤을 때 MRO라는 포인트에 있어서 미국의 투자가 다소 적극적이지 못한 HD 현대그룹에 대해서는 비교적 큰 메리트를 못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왔었는데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HD
그룹, 이 사나이 그룹의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뉴스로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대미 투자에 대해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정책금융을 지원받게 되면서 HD 현대그룹도 앞으로 미국의 직간접적인 진출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HD 현대 중공업, 미포, 한국조선해양까지 움직임 지켜봐야 될 포인트고요. 차트로 움직임 볼까요? 하나오션부터 보겠습니다. 단연 강한 시세를 뽑아내고 있는 종목, 이번 주에 실적 발표 내놓고 더 신고가까지 치고 올라가는 힘이 대단합니다. 4.4%까지의 급등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MRO 더불어서 미국의 필레조선소에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은 더욱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대비로 미국의 이 투자가 좀 약하다고 보였던 HD 현대중공업은 2%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이 중간지주사죠. 이쪽으로는 신고가 돌파가 안 나온 상황입니다. 호실적 어제 발표하면서 지금 1%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번 계기로 신고가 돌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미국 진출에 대한 내용들은 보셔야겠고요. 다만 군산항 MRO 기지와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입장은 정부 쪽에서 중립적입니다. 이 부분도 팩트체크 필요합니다. 오늘 조선주를 놓고 봤을 때 또 하나 보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실적 다 소화했고 한미 협상에 있어서도 조선 경쟁력은 확인. 그다음 확인해야 될 포인트가 바로 이 수급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조선, 오늘 코스피 이 유가증권 시장에 대비하는데요. 따끈한 대비식을 치르게 될지, 그렇다면 수급이 이쪽으로 다 빨아들여지게 될지 움직임을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이 조선사는 중형, 준대형 선박 설계하고 건조하는 조선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형 조선사가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대한조선으로 2013년에 재탄생했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벌크선 위주로 건조를 하다가 2013년 이후 사명 바꾸면서 원유 운반선, 컨테이너선, 친환경 선박 이렇게 선박 선종을 좀 다변화하는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성공한 조선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특이점으로는 선박 건조에 필요한 블록, 그 전공정 내재화에 성공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익성을 많이 높인 것이 핵심입니다. 아주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유하고 있는 조선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조업이잖아요. 어느 정도 마진을 잘 남길까요? 지난해 매출입니다. 1조 700억 원, 영업이익 1,582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OPM은 14.7%인데요. 괄목할 만한 포인트가 1분기의 OPM입니다. 22.7%. 이번에 나왔던 조선사들 1분기 OPM으로 봤을 때 단연 가장 잘한 제조업 OPM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증권가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도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도 그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했었는데요. 공모 가격은 그래서 희망밴드 상단 5만 원으로 확정. 시총이 1조 9,263억 원 규모로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실적표도 같이 체크해드렸는데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중장기 선박 수요 꾸준히 증가할 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노후화된 선박 이제 바뀌면서 움직임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DS증권에서는 시총 1조 9천억 원, 이거 아주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라고 보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상장 후에 유통 가능 물량이 22.7%로 좀 부담스럽다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수급, 움직임 영향력까지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미증시에서의 힌트를 봤을 때 IT에서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 또 하나의 포인트였습니다. 미증시 많이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빠졌습니다. 그런데 빅테크 안에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결국은 빅테크가 이를 끌어올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단 좋았던 부분부터 볼까요? 메타의 경우에는 11%의 급등, 마이크로소프트는 4% 올라서 시총 4조 달러를 엔비디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돌파한 기업으로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중요한 게 이번 주에 초에 말씀드릴 때 하이퍼스케일러들, 빅테크의 AI, 캐펙스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업데이트된 내용들 꽉 채워드렸습니다. 구글은 850억 달러, 메타는 720억 달러 상단으로 기존보다 높아졌고요. 기존보다 20억 달러 높였습니다. 아마존 간밤에 발표됐는데요. 컨콜에서 나오기를 1,180억 달러 연간 지출 늘린다라고 봤습니다. 물론 3분기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좀 실망스러웠다는 부분으로 주가는 빠지지만 우리가 집중할 AI, 캐펙스는 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연간은 아닌데요. 300억 달러 3분기에 지금 지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600억 달러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 하면서 AI 캐펙스 계속 늘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이제 HBM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가장 경쟁력이 좋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어제 반등했다가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살짝 반납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전히 높은 62%의 점유율로 경쟁력을 갖고 있다면 하이닉스 역시 엔비디아와 함께 지켜봐야 될 포인트 살펴볼 수 있겠고요. 급락한 쪽에서의 기회도 같이 체크해드립니다. 반도체 칩 종목 퀄컴과 ARM 홀딩스가 급락했습니다. 실적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칩이 다소 좀 부진했다는 것에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ARM이 이제 자체 칩 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AI 수요가 매우 뜨거워서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 애플과 경쟁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파운드리를 담당하고 있는 삼성전자에게도 새로운 빅테크의 고객이 생기지 않을까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 있겠고요. 팹리스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 같이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실적 꼭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릴 때 반도체는 4천억 원으로 영업이 부진하게 나왔고요. 비메모리의 적자는 2조 3천억 원이었거든요. 이를 타파하고 계속해서 빅테크 고객에 관심 갖게 될지도 움직임 보셔야겠습니다. 하반기 핵심 테마로 급부상하는 대북주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아난티의 장기 차트입니다. 언제적 이야기인가 싶을 정도로 까마득한데요. 2019년에 대북 테마가 이 전체적인 시장 안에 주인공이었을 때 당시만 놓고 봤을 때 상당한 가격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다시 한번 급반등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이때 2만 원대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막 10,000원 목전까지 다가서려 합니다. 올해 연고점은 11,000원이고요. 어제 10,000원 돌파 시도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개장 전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라는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업데이트되지 않을까 2주 안에 만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죠. 그때까지의 이벤트 플레이는 계속 가능할까요? 지금 어제 올라온 종목들 올해 기준으로 살펴드렸습니다. 지난달에 급등 움직임을 나타내고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 차트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예상치 결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아난티가 살짝 빠지는데 프리마켓보다는 낙폭을 또 줄여서요. 연속성에 있어서 오늘의 하락은 기회가 될까요? 그럼 자리 옮겨서 이 내용들 반영해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개장까지 8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호가 보겠습니다. 미시장 영향인가요? 8월 첫날 코스피는 3,208선으로 1% 내릴 예정이고요. 795선에서 출발하는 코스닥도 800을 내주고 있습니다. 두 분과 빠르게 포인트 볼게요.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 김태성 ISF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정태근 이사님께 첫 질문 조선입니다. 조선이 7월에도 단연 그러니까 대장주로의 자리매김하는 모습이었고 관세 협상에서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대한조선 대비 조선주 영향력 어떨까요? 일단은 조선 섹터 내에서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중형조선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지금 상장되어 있는 종목을 예를 들게 되면 현대미포조선 같은 그런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선주 전체에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는 지금의 어떤 조선주 분위기를 어떻게 받아서 갈 건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관세협상이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조선주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상장할 당시 증시 분위기도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시장 전반적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면은 오늘 대안 종목으로서 아마 그런 어떤 베네핏도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오늘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상장 당일날 견고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요, 여기 안에서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있을지 오늘 현대무포는 빠지고 하나오션은 오늘도 달려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일단 8월 첫 거래일인데 지금 미국 증시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특히나 네. 이제 강세 출발을 했다가 장 중후반 들어오면서 차익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강 후약의 모습을 좀 보인 날이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금요일이라고 하는 요일적인 부분도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신중하게 경계감을 가지고 관망 장세를 좀 보시면서 종가에 베팅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미국 전체적인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의 가격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밸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데 현재 구간에서 기간적인 혹은 가격적인 조정이 온다면 저는 기회는 충분히 잡아볼 수 있는 타이밍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까지 저는 현금 비중을 조금은 잘 유지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 우리가 기다렸던 굉장히 큰 이벤트들이 끝났는데 이벤트들이 끝나고 나서 시장은 오히려 지금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흘러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는 저는 최대한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보시면서 현금 비중을 잘 유지를 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IT 질문 드릴게요. 오늘은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하이닉스 2%, 삼성전자도 다시금 72,200원까지 내려왔는데요. 이번 주에 주인공이었었잖아요. 오늘은 같이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빅테크는 캐펙스를 늘렸고요. 칩 주식들이 다 빠졌습니다. 어떤 포인트에 중점 두고 전략 세울까요? 김태성 본부장님. 일단 뭐 전체적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성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섹터별로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사실은 자동차가 굉장히 약했고 반대로 반도체주가 굉장히 강했는데 네. 오늘 지금 넥스 트레이드에서 보면 반도체조차도 지금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더욱이 뭐 지수가 1%대 이상 좀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다 보니 반도체가 쉬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현물 증시에 올라오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는데 파생 시장에서 풋옵션을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한다고 하시면 저는 약 5거래일 정도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는 시장의 조정이라든지 가격적인 조정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의 의견 같이 들어봤고요. 특히 김 본부장님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좀 몸살이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바로 관심주로 넘어가 볼 텐데 두 분이 좀 통하셨습니다. AI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가져와 주셨는데 종목은 다릅니다. 정 이사님, 카카오 어떤 네. 포인트인가요? 저도 아침에 와서 놀랐어요. 오. 두 분 이제 둘이서 통한 이제 거예요? 안 통한 거예요? 통했다고 봐야 되겠죠? 포인트가 지금 네. 뭐죠? 포인트는 일단 그러니까 AI 산업이 진행될 거란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제 국가 AI 산업 관련된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8월 초에 5곳 정도 이제 압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대주주 양도세 이런 부분들이 세제 개편안이라든지 그리고 관세였던 부분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정책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다시 시선이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오늘 카카오, 네이버가 그런 의미에서 좀 이제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GPU 확보 사업을 진행했는데 여기에 네. 네이버 카카오가 됐거든요. 네이버 카카오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그 GPU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대규모 GPU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되고 그러면서 산학연이라든지 스타트업 순환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 앞으로 이제 AI 컴퓨팅 센터 같은 국가 단위 사업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사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우회적으로 GPU를 지원하게 되면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에 대해서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AI 기술이 국가 전략 기술 또 새롭게 지정이 되게 되면서 R&D라든지 인프라 투자의 어떤 세대 혜택이 좀 더 강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67,500원까지 도달할 거다 목표가 잡아주셨고 손절 라인 54,000원. 알겠습니다. 네이버로 갈게요. 그래서 김 본부장님은 네이버를 주셨는데 포인트는 그 정부 GPU
GPU 사업자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고요. 일단 주식이라고 하는 게 싸서 사서 결국에 비싸게 팔아야 하고 비싸게 사더라도 더 높이 올라가면 되는 상황인데 기존의 상반기는 높은 가격에 있는 기업을 사더라도 더 높이 가니까 수익을 볼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면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최대한 조정을 좀 먼저 받아서 쉬어가고 있는 쪽을 모아가는 게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 이제 기업에 대한 밸류 부담이 굉장히 많거든요. 조선도 방산도 뭐 원전도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이사님도 조정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손절 라인 21만 원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 올라간다면 27만 원 목표가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만 원이요. 카카오가 고점 대비 18%, 네이버가 20% 빠진 자리입니다. 두 분 다 자리도 봐주셨습니다. 자, 포인트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지수는 여전히 1% 빠져 있는데요. 분장 열리면서 이야기 더 이어가겠습니다.